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TV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무역 업무에서 사용되는 견적서입니다. 무역 실무자들은 견적서를 쿼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으며 오퍼시트라는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란 수출입자 사이에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견적서이며 해상 및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제시하는 운송비에 대한 견적서는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품명, 가격 및 거래 조건, 그리고 유효기한이 기재됩니다. 품명과 가격이 기재되는 곳은 디스크립션이며 거래 조건에는 인코텀스, 결제 조건, 선적기일, 포장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견적 가격에 대한 유효기한은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한 것이 아니라 견적일로부터 한 달 이내 혹은 견적일을 기준으로 월말 등으로 설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팅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사태로 커피 농장에서 커피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향후 커피 원두의 구입 가격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스팅 커피 제조사 입장에서 기존에 매입한 원두로 생산한 커피의 가격과 가격 상승된 원두로 생산한 커피의 가격에는 차등을 줘야 할 것입니다. 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가격은 항상 동일한 게 아니니 원재료를 구입한 시기별로 생산된 물품의 원가는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유효기한을 기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가에 해상운임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해상운임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항상 변동합니다. 해상운임이 견적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조건은 CFR이며 CFR 가격은 FOB 가격에 해상운임을 더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FOB 가격은 무엇인가요? FOB 가격은 수출지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지 항구를 출항하는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입니다. 즉,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한 물품의 공장 출고 가격에 내륙 운송비, 항구 부대 비용을 합한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륙 운송비는 수출지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트럭 운송비이며 항구 부대 비용은 선적지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 및 부두 사용료 등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공장 출고 가격이 만원이고 트럭 운송비가 2,000원, 그리고 선적항 부대 비용이 1,000원일 때 FOB 가격은 13,00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견적 가격은 공장 출고 가격으로서 EXW 혹은 FOB 가격으로 제시됩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원하는 수입지 항구까지의 해상운임을 더해서 견적 제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견적가의 수입지의 특정 항구까지의 해상운임을 더해서 견적 요구할 때는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게 해상운임 견적을 받아서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가격을 CFR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상운임은 무엇인가요? 해상운임이란 흔히 오션 프레이트라고 하며 수출지 선적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된 시점부터 발생되어 목적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물류비를 뜻합니다. 결국 FOB 가격에는 해상운임이 포함되지 않고 CFR 가격은 해상운임이 포함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FOB를 프레이트 콜렉트, CFR을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라고 표기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CFR 견적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해상운임의 견적을 받는 시점과 CFR 가격의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기초로 매매 계약하여 선적하는 시점의 해상운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운임 견적 시점은 8월인데 선적 부킹과 실제 선적 시점은 9월일 때 견적받은 해상운임과 실제 포워더가 청구하는 해상운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청구되는 해상운임은 선적 부킹 시점의 해상운임일 수도 있고 선적지의 반입지로서 CY에 반입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할 때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CFR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면 수출자가 2020년 8월에 포워더에게 해상운임 견적을 제시받았을 때는 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CFR 가격에 해상운임 500불을 적용했고 매매계약 완료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중추절 연휴가 시작되었고 중국 물량이 급증해서 선사가 MT 컨테이너와 선박의 스페이스를 중국으로 많이 할당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발 화물의 스페이스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 물량은 있으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해상운임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때 포워더는 수출자에게 8월에 제시한 500불로 해상운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된 9월 해상운임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8월에 제시받은 해상운임을 적용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견적 후 매매계약 완료한 CFR 가격을 수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된 운임만큼 수출자의 마진은 축소됩니다. 따라서 해상운임이 반영된 CFR과 같은 조건으로 수출자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견적의 유효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제시한 해상운임을 FOB 가격에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더해서 CFR 견적 가격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출자가 CFR 견적 가격에 반영한 해상운임이 실제 화물을 선적할 때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FR 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게 해상운임 500불 견적받아서 FOB 가격에 500불 더하지 않고 550불 더했는데 실제로 선적 시점에 운임이 500불 유지되거나 하락하면 수출자는 그만큼 해상운임에서 마진을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실제로 실무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종종 발생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입자는 수입자 자신이 수입지 포워더에게 해상운임 견적받아서 진행하는 FOB가 CFR보다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견적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없더라도 댓글로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